자, 우리 사회복지 정책 모형입니다. 자, 이 사회복지 정책 모형은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무조건 나오고, 이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법을 외우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이분법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이 이분법에서 육분법까지 이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분법, 릴렌스키와 르보는 이분법을 자녀적 성격, 제도적 성격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물론 이 자녀적 성격이 보완적 성격이라고도 해요. 보완을 하겠다. 자, 그럼 어떻게 줄 거냐? 이 사람에는 문제가 생긴 후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후적 성격이라고 얘기해요. 문제가 터진 이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준다. 그래서 사후적 성격이다라고 해요. 자, 왜 그러냐? 문제는 개인 책임이거든요. 개인이 책임져야 되지 누가 이거를 해주진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게 되면 일시적이에요. 또는 보충.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어려울 때 네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런 것들을 한번 도와주겠다. 아니면 부족한 만큼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왜요? 이거는 자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선. 자선. 왜요? 스스로 선을 원하는 거죠. 국가가 이제 어려운 사람들 그냥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냥 도와주냐? 아니요. 이게 정말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도와줘야 되는지 아닌지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조사와 소득조사를 하게 되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낙인이 발생합니다. 낙인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선별주의라고 한다. 선별주의. 선별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도와주냐?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최저. 더 도와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다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공공부조라고 해요. 공공부조. 공공부조. 자, 그러면 제도적 성격은 뭐냐? 반대예요. 이거는 사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힘들어요. 뭐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먼저 법으로 제정해 놓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적 성격이다. 왜 그러냐?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환경의 책임이다. 환경의 책임이야. 산업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로 인해서 생긴 거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했냐?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국가 역할을 극대화시켜서 모든 것들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주냐라고 얘기하면은 이 시민권이에요. 시민권. 즉 권리죠, 권리. 권리로서 서비스를 받는 거지 내가 뭐라 할까요? 불쌍해서 받는 그런 자선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산조사와 소득조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낙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뭐 수당처럼 주는 거기 때문에 낙인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편주의라고 해요. 모든 사람을 다 준다라는, 아무 사랑 없이 모두 다 주겠다. 어떻게 줄 거냐? 필요한 만큼 준대요. 그것이 최적 생활입니다. 최적 기준, 최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100만 원이 필요하면 50만 원 주고 이런 게 아니라 100만 원이 필요하면 200만 원 주는 것도 아니에요. 1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만 원을 주는 것이 최적 생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회의 수당이죠. 수당. 아동 수당 아니면 아동 수당처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회 수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제도적 성격이다.
자녀적 성격과 이 제도적 성격, 윌렌스키와 르보의 자녀적 성격과 제도적 성격을 가지고 이제 이 이분법을 가지고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녀적 성격, 제도적 성격을 못 외우지 못하면 이거는 다른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윌렌스키와 르보가 이렇게 이분법을 했더니 티트모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티트모스는 보완적 성격, 산업 성취형 모형, 제도적 재분배 이렇게 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도적 재분배라든지 보완적 성격은 똑같아요. 시장과 공공부주로 가족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공공부주로 국가가 도와주는 거고요. 재분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장, 가족 이게 아니라 사회가 하는 거죠. 사회가.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를 주는 것이 이 사회적 재분배입니다. 자, 그런데 가운데 이 티트머스는 3번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운데 산업 성취 모형을 만들어 놓습니다. 산업 성취 수행 모형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경제 성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회복지는 그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사회복지는 시장이 중요한 거예요. 시장. 그래서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자, 사회복지는 그 시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쉽게 되면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 그 지역사회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시장에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시장 경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사회복지는 시장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시장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과 관련이 있어서 이 시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시장과 관련이 있어서요.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사회복지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활용을 하는 거예요.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활용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사회보험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사회보험. 자, 자녀적 성격은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도와주는 방금 이야기했던 뭐예요? 이게 공공부주로 문제가 들어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요 산업 성취형 모델은 너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보험료를 가지고 움직여라. 그 문제를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도적 성격은 사회수당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사회수당적 성격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티트모스는 요 산업 성취형 모형,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 윌렌스키와 르보의 이분법을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 성취형 모형만 따로 얘는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는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고 그래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사회보험을 활용했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단으로 활용하는구나. 그래서 사회보험을 강조했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티트모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스팅 앤더슨이 똑같이 3분법을 얘기하죠. 얘는 자조사예요. 자조사. 그러니까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조합주의가 보수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자유주의. 자,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자녀적 성격, 제도적 성격 이게 같은 겁니다. 그 내용이 같은 거고 우리가 이제 또 뭐냐면 조합주의는 산업 성취 있죠. 성취 모형하고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우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내용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 같은 코스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무관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 성격은 얘네들은 뭘 얘기하냐? 시장 경제를 강조해요. 시장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불평등해요. 시장에서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불평등이 되고 이 계층 간의 대립적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등이 이제 생기는데, 자, 우리 이제 이 불평등을 어떻게 완화하려고 하냐? 이거를 공공구조로 완화를 시키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해서 복지는 많이 안 해요. 복지는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이 어려움들이 있으면 해결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공구조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시장을 완화시켜요. 완화시켜요. 규제를 완화시켜가지고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을 시장에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못 걷으니까 돈이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지를 축소시켜 버립니다. 복지를 축소시켜가지고 그 문제, 경제가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내용이다. 그래서 스스로예요, 스스로. 복지를 통해서 위기를 바탕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자유주의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뭐라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이제 에스팅 앤더슨이 이 얘기에 떠났던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탈상품화입니다. 탈상품화. 이 탈상품화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자, 노동자가 시장에 노동력을 팔아야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노동자가 그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노동력을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팔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정도. 팔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탈상품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장에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 이게 이제 탈상품화입니다. 그러면 탈상품화가 높아. 그러면 뭐요? 국가의 개입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팔아야 살 수 있는 정도인데 유지할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노동력을 팔아야 살 수 있는 정도로 자 노동자가 노동력을 팔아야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네요. 자, 노동자가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로 팔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정도죠. 죄송해요. 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가 팔 수 있는 정도, 상품화가 높을수록 복지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뭐예요? 여기는 이제 시장 경제는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탈상품화가 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자유주의적 성격이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지를 축소했으니까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을 중시하게 하면서 자 미국, 캐나다, 오스트리아, 뭐 영국 이런 애들처럼 자유주의적 성격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상품화시켜서 사람들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근로의욕을 강조시켜요. 그래서 니네가 근로를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단계가 이 자유주의 복지국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조합주의예요. 이제 조금 이제 넘어가죠. 이거는 이 사회 계층 유지, 사회 계층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계속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계층들, 중산층, 뭐
아니면 상류층, 하류층 이런 것들이 탈퇴하지 않고, 그러니까 탈퇴라는 게 뭐냐면 중산층이 그 하류층으로 떨어지지 않고 상류층이 중상층으로 떨어지지 않게끔만 이런 계층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조합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탈상품화가 조금 제한적이다 아니면은 높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게 탈상품화가 낮다, 뭐 제한적이다, 뭐 높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탈산화가 높다, 그다음에 사회민주주의는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서 3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3단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계층 유지가 목적이 크다. 그래서 요거는 재분배가 거의 없어요. 재분배는 거의 없고 뭐 할 수 있어요? 사회보험. 사회보험처럼 너 스스로 너가 알아서 의존해라. 사회보험에 의존해서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조합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험에 대비하고 움직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국가는 이제 우리 자유주의는 국가가 이제 불평등이 되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조금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공공부조로는 이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겠죠. 자, 그래서 산업성취형은 너 스스로 사회보험을 가입해놔가지고 네가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야기는 사회 계층을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유지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여성의 사회 진출을 반대합니다.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이 조합주의다라고 얘기해요. 자, 사회민주주의. 자, 우리 여기는 그러니까 탈상품화가 아니면 뭐 높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제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자, 사회민주주의는 사회권이에요. 시민권, 사회권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냐? 이것을 이제 모든 것들을 해주려고 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왜? 사회권이 있기 때문에 권리죠. 권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는 복지,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연합을 시키는 거죠. 연합을 시켜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의 완전 고용에 힘씁니다. 완전 고용에 힘을 써서 뭐 하려고 하는 거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사회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완전히 이제 고용을 하니까 스스로 이제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공공부문 쪽에서 직업 고용 확대를 실시하고 그 복지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민권에 기초한 권리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인 복지 서비스를 주려고 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다. 그래서 탈상품화가 또는 여기 이제 제한적이다라고 할 때는 높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다, 높다, 매우 높다 이렇게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가장 낮고 사회민주주의가 가장 높다. 그래서 탈상품화 상태가 높다. 아닌데 가운데서 제한적이다 나오면은 높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자조사 이렇게 순서대로 탈상품화가 높다라는 거, 그쪽으로 변한다는 것만 조금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지와 웰딩이 있습니다. 자, 조지와 웰딩이 이제 사분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분법으로 반, 소, 해, 마르크스. 자, 반집합,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마르크스. 이렇게 이제 4번법을 하는데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내용뿐만 아니라 뭐까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공산주의죠. 마르크스주의까지 4개 포함해서 4번법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이 조지아 웰딩이다. 이 반집합주의는 아까 이야기했던 저거랑 똑같아요. 우리 이제 자유주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자유주의 성격 이런 거와 똑같은 것이 이 조지아 웰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불평등을 인정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평등하냐? 불평등을 인정하죠. 그래서 자유 이런 것들을 중요시 보는 것이 이 반집합주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아요. 국가 개입을 하지 않고 시장 경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애들이 반집합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모든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 국가는 뭐만 해야 되면 뭐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요. 스스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국가의 역할들은 축소가 돼요. 그래서 그 축소의 역할을 하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너네들이 직접 운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은 수정해서 시장의 역할이 더 많으면서 가족과 이웃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를 반대를 하는 것이 이 반집합주의예요. 불평등이 당연한 거 아니냐? 불평등한 게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평등할 수 있냐? 그렇게 될 수가 없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반집합주의입니다. 자, 소극적 집합주의도 불평등을 인정합니다. 불평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통해서 이 개선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입해서 조건부로, 그러니까 이게 개입을 하는데 이게 조건부 개입이에요. 조건부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왜 언제만? 시장이 실패할 때만. 시장이 실패할 경우 조건부로 국가가 개입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최저선이죠. 최저선. 국가의 최저선을 만들어 놓고 요거를 국가가 운영을 해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최저생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책임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복지국가를 찬성해요. 복지국가 찬성. 자, 페이비언은 이제 사회민주주의예요. 사회민주주의인데 가장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죠. 국가가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이 개입을 인정하면서 뭐 하려고요? 평등과 자유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페이비언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를 통한 뭐 하려고 그래요? 사회 통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회를 통합해서 함께 움직이려고 한다. 모든 사람들, 야, 어떻게 한 사람만의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그럴 수는 없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움직여야 돼. 라고 하면서 사회 통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 자본주의, 즉 시장 경제는 모든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니네들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고 시장 경제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실패하기 위해서는 실패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선 사회복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사회복지에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자, 복지국가를 적극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이 페이비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자유주의 시장에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 실패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선 복지국가가 있어야 된다. 국가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페이비언주의가 다른 말로 점진적 사회주의예요. 점진적 사회주의. 그래서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이 페이비언입니다. 자, 마지막 마르크스가 있어요. 자, 마르크스는 어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 사유 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인정하다 보니까 이 돈에 돈만 벌려고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지 않냐.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냐, 마르크스는 이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우린 뭘 할 거냐, 생산수단의 국유화예요. 그래서 평등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맞긴 하지만 모든 사람의 평등, 그래서 이 사회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죠, 자본주의, 사회주의, 급진적 사회주의. 그래서 사회주의이지 우린 자본주의가 아니다. 자, 자본주의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유재산을,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자본주의를 반대합니다. 왜? 이 자본주의를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서로 노력을 하고 이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극대화 그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우리는 복지국가를 절대 반대를 해요. 근데 절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린 절대로 복지국가를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야, 이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본주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자본주의 문제점이 있겠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들의 사유재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뭐든지 국가가 모든 것들을 운영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국가가 소유로 만들어 놓고 국가가 움직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복지국가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유, 뭐 가치, 뭐 평등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만 복지국가를 절대 반대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름이 육군법으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육군법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신우파, 중도우파,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 로 이야기를 해요. 이 조지와 웰딩이 죽으면서 반집합주의는 신우파로, 소극적 집합표는 중도우파 또는 중도파, 중도노선, 중도노선로 맞죠? 자, 이거 그리고 이제 페이비언주의는 사회민주주의, 마르크스는 그대로 마르크스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녹색주의와 페미니즘을 이야기하게 돼요. 자, 녹색주의는 환경입니다. 환경단체 아니면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이 환경 문제가 생긴다는 거. 자, 즉 뭐냐면 얘네들은 복지국가를 반대합니다. 자,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위해 환경이 파괴된다.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복지를 안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게 녹색주의고요. 페미니즘은 그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 그래서 뭐 하는 거요? 복지국가를 찬성을 해요. 자, 양성평등, 남성이나 여성이나 모두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를 창성하는데 왜 그러냐면 양성평등을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의 남성과 여성의 인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요만큼 올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성도 사회 진출도 해야 되고 모든 거 해야 되는데 아이를 키워야 되고 뭐하고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보육시설이라든지 서를 확충한다든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이제 국가가 지원들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페미니즘인데 양성평등인데 그러면서 이런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해요? 보육시설도 필요하고 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사회복지를 찬성하는 것이 페미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렌스키와 르보와 티트머스, 에스팅 앤더슨, 조지아 웰딩 요 4명의 학자를 봤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어떻게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1번 반집합주의가 선언하는 영역이 아닌 것은 반집합주의는 뭐예요? 자녀적이죠, 자녀적. 자,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반집합주의네요. 자, 개인, 시장, 평등, 가족, 경쟁. 즉 뭐예요? 개인이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두 번째 시장 경제죠. 시장 경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집합주의는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 요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정답은 3번이네요. 평등이 아니에요. 불평등입니다. 불평등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불평등한 거 인정해요. 왜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 평등하냐? 불평등하지? 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이 반집합주의였죠. 평등은 뭐였어요? 사회민주주의죠. 사회민주주의가 평등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평등에 대한 내용은 이 반집합주의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 2번 에스팅 앤더슨이 분류한 복지국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에스팅 앤더슨이 복지 자조사죠. 자조사. 자,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시장의 효율성과 근로욕을 고치를 강조한다. 그렇죠. 시장 경제, 네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된다. 시장에 노동력을 팔아서 너 스스로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 자유주의였잖아요. 자, 자유주의 국가는 시장 규제 완화와 복지 축소를 통해 복지국가 위기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그렇죠. 규제 완화합니다. 시장 규제 완화하고 그 완화했으니 돈이 없겠죠. 세금을 못 거두니. 그래서 복지를 축소해서 이 복지국가 위기를 모색하려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조합주의 복지국가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핵심으로 정책을 하고 있다. 자, 우리 에스팅 앤더슨이 뭐였어요? 자유주의는 공공부조, 조합주의는 사회보험. 자, 보험이었죠. 시민주의, 이 시민주의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삼인주의죠. 이거는 삼인주의입니다. 사회민주주의, 삼인주의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민주의가 아니라 삼인주의입니다. 자, 삼인주의 복지국가는 뭐였어요? 우리 사회수당을 준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런 것들처럼 사회수당을 주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이걸 줄이면 삼인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민주주의를 줄여서 삼인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은 자 2번님 3번이죠. 3번 조합주의가 틀렸죠. 조합주의가 아니다. 자, 삼인주의 복지국가는 공공 부분의 고용 확대로 복지국가 위기를 사색을 모색하고 있다. 그렇죠. 공공 부분을 더 많이 늘리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복지를 더 많이 주면서 더 이제 이 복지국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5번 삼인주의의 복지국가는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그렇죠. 우리 이제 모든 사람들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지를 시민 권리로 생각을 해주는 거죠. 권리로서 복지를 해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한 사람이 에스팅 앤더슨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인주의에 대한 내용이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옳지 않은 것 조합주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보험이다. 사회
보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 조합주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3번 복지국가 유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네요. 조지아 웰딩의 소극적 집합주의, 반소네요. 소극적. 불평등을 인정하나 불평등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였죠. 자본주의 체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 개입을 인정한다. 그렇죠. 국가의 개입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자본주의에서 실패한 그런 사람들, 실패자들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죠. 일렌스키와 르보의 제도적 모형, 제도적이네요. 제도적 모형. 국가가 모든 걸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시장이나 가족이나 시장, 정상적인 통로가 적절히 기능하지 못할 때 보충적, 임시적으로 기능한다. 이거는 제도적이 아니라 우리 이제 자녀적 모형이죠. 자녀적 모형. 윌렌스키 아르고의 자녀적 모형. 자, 미시라의 분화된 복지국가. 자, 미시라는 분화된 복지국가, 분화된 거와 미분화된 것을 이제 의미하는데, 자, 분화된 복지국가는 상호 이전 사회 협력 형태로 제도화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분화적 복지국가, 이 분화적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안 좋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제 안 좋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이 미시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라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분화적 복지국가는 나라의,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고, 이제 이 분화적 복지국가는 시장경제. 이거는 시장경제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서 주지 않는다. 시장경제에 무너지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복지는 제한을 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경제 집단의 상호 의존성에 의식하여 사회적 협력 태도로 제도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분화된 복지국가다. 분화적 복지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 티트모스의 산업 성취형 모델은 시작 밖에서 욕구 원칙을 입각하여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 우리 산업 성취형 아니죠. 산업 성취형 모델은 뭘 중요시 둔다고 그랬어요? 사회보험을 중요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회보험을 통해서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도적 모형은 사회수당,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자녀적 모형이 있었잖아요. 자녀적 모형 같은 경우에만 뭐 한다고 했어요? 이제 보완적 모형이었죠. 자녀적 모형 아니면 보완적 모형, 시장적 공공부조를 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이 티트모스다. 그래서 산업 성취 모형은 경제수단으로 사회보험을 하는 게 좋겠다. 사회복지를 하는 게 좋다라고 했잖아요.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수단의 욕구로 사회 복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회보험을 입각했던 것이 티트모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퍼니스와 틸톤이 있습니다. 자, 퍼니스와 틸톤이 있는데 이 퍼니스와 틸톤은 이 적극적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 국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 이게 이제 세 분류로 이해하는데요. 사회보험과 사회보조 실시를 위해 국가의 개입을 인정한다. 적극적 국가는 사회보험을 국가의 이 경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적극적 국가의 끝쪽이잖아요. 복지국가가 국가의 개입을 인정하고 이 사회보험이라든지 사회부조, 이 공공부조를 의미하는 거죠. 사회보험이라든지 이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적극적 국가는 사회에 보험을 강조하고요. 보험을 강조하는 나라고 사회보장 국가는 공공부조를
하고 사회복지는 방금 수당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국가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실시 국가 개입을 인정한다. 적극적 국가는 사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국가 개입을 하지 않는 거죠. 사회보험은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그 보험으로 혜택을 받는 거지 국가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적극적 국가는 이 국가가 이제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왜 적극적 국가냐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자본가들을 이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이 적극적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퍼니스와 틸톤의 적극적 국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조를 실시하지 않고 국가 개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옳은 거니까 1번이네요. 조지아 웰딩 소극적 집합주의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자, 4번 에스팅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 중 조합주의 복지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복지 급여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에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 자, 우리 조합주의예요. 조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사회 계층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재분배 효과는 없지만 사회 보험을 통해서 그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사회 조합주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조합주의 복지국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 사회복지 급여는 계급과 사회적 지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 내 시장 경제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지위라든지 계급이 급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왜? 이때도 이제 뭐가 없어요? 탈상품화가 제한적이잖아요. 아니면 높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시장에 매우 높지 않아서 이 사회민주주의처럼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팅 앤더슨에 대한 내용들은 이 지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보험 원리를 강조하는 복지 정책을 주로 활용한다. 그렇죠. 이 자유주의는 공공부조, 조합주의, 보수주의는 보험, 사회민주주의는 수당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보험 원리를 강조합니다. 자, 여성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한다. 자, 옳지 않은 거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여성 시장의 참여를 뭐한테 제한한다고 그랬죠. 제한합니다. 어디 나와. 안 돼. 여성이 나오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성 차별 이런 건 아니고요. 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조합주의에는 가장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계층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계층을. 사회 계층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볼게요. 마을에 10명이 삽니다. 자, 마을이 10명이 살고 직업이 10개예요. 그러면 한 명씩 와서 일을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근데 한 집이 맞벌이를 해요. 자, 맞벌이를 해버리면은 9집이 일을 하는 거고 한 집은 놀게 되겠죠. 그럼 이 집은 사회 계층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제한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4번.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종교와 문화적 신념의 영향력이 강하다. 자, 그렇습니다. 종교적 문화적 신념의 영향력이 강하면서 가족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조합제는 국가가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지 않아요. 국가가 무언가를 해주려고 하는 것은 사회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가 이제 이 조합주의에 속하게 됩니다. 자유주의에는 미국, 뭐 캐나다, 영국 뭐 이렇게 들어가고요. 사회민주주의는 스칸디나반도니까 뭐 스웨덴,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이 이 사회민주주의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주의는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중립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나라들이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